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고 시리즈물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슬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위 눌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의 첫 이야기는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가위 눌림 1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 뒷집이랑 우리 집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가까웠는데 그래서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밥 먹는 소리까지 여과 없이 들릴 정도였어. 그런데 그 집이 이단 종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거든. 사이비 종교. 여름에 그 집에 상이 나서 친척들이 모였는지 막 밤새 주문을 외우고 막 울고 막 떠들고 웃고, 어린 마음에 그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 그날 밤 선풍기를 틀어놓고 동생이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내 발밑에 있던 베란다 쪽에서 하얀색 물체 2개가 도깨비 이불처럼 아른아른거리는 게 보이는 거야. 눈을 감아도 계속 보이길래 저게 뭐지? 가로등 불빛인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두 눈을 꼭 감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중얼거렸는데 갑자기 그 잘못했어요라는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뒷집에서 들리던 주문 소리가 귀 옆에서 터져 나갈 듯이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 5명 정도가 동시에 막 주문을 외우는 그런 소리였고, 그중 어떤 여자 목소리는 주문을 외우다가 계속 울고 또 주문을 외우고 울고, 이걸 반복했어. 너무 무서운데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안 나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틱! 틱! 이러면서 손톱 깎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난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봤자 20개니까 손톱, 발톱을 그 20번만 틱틱거리면은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쉰 목소리로 손톱을 먹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에 놀래서 가위가 탁 풀리면서 눈이 확 떠졌는데 어떤 삐쩍 마른 아줌마가 머리를 막 산발한 채로 내 옆에서 내 손가락을 씹어먹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충격이었고 정신이 번쩍 들자 그 아줌마는 사라져 있었어. 그 일 이후로 3개월 동안은 불면증에 시달렸지. 두 번째야. 그 일이 있고 대략 6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무서운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 이상한 삐쩍 마른 아줌마도 안 나타났고 가위 눌림도 사라졌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내 방도 생겼고 한동안은 무서운 일 같은 건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날은 동생이 새 신발을 산 날이었는데 나는 맨날 시장에서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운동화만 신었었거든. 근데 이번엔 메이커가 있는 신발을 사서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어. 나는 항상 침대 위에 책을 읽다가 귀찮아서 이 머리맡에 책을 쌓아두고 자곤 했거든. 어릴 땐 잠버릇이 좀 심했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좀 얌전하게 자는 편이었지. 한번 누워서 자면은 자세가 잘 흐트러지지도 않았어. 근데 잠이 설핏 들었을 때 내가 무릎을 이렇게 위로 세우고 잤거든. 숨 쉴 때마다 그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처음엔 이불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발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잠은 계속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 또 가위인가? 하는 순간 침대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보지 말자 하면서
애써 눈을 감았는데 왜 그 무서운 꿈을 꾸려고 할 때처럼 눈을 감아도 내 방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거 있지. 무의식적으로 내 다리 쪽을 봤는데 어떤 머리를 막 다 풀어헤친 할머니가 내 다리를 잡고 흔들고 있는 거야. 이 할머니가 계속 중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계속 이 구절을 반복하는 거야. 그 와중에도 저 노래의 저 부분밖에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으로 뒷부분은 뛰어보자 펄짝인데 하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잡고 흔들던 할머니가 갑자기 알어 이년아 하면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새궁 신을 궁 뛰어오자 궁 팔자 궁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쿵쿵 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흔들기 시작했어. 너무 무서워서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일 거야, 깨어나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애쓰고 있었는데 깼다 싶으면 또다시 잠이 들고 다시 가위 상태로 눌리고 깼다 싶으면 눌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었지. 새벽쯤 돼서야 정신이 들었고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몸을 일으켰는데 내 옆에 쌓여있던 책들이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게 정말 실제였던 거지. 세 번째, 중학교 2학년쯤이었을 거야. 진짜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가 사막을 끝없이 걸어가고 있었어. 목이 너무 마른 거야. 미칠 지경이었어. 그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면 물이 있다고 하는 거야. 유유히 날아가대? 나는 살겠다는 심정으로 그 천사를 따라갔고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더라고. 물을 떠서 마시면서 살았다 싶어서 그 천사한테 고맙다고 말했지. 근데 그 물을 마신 순간 입 안에서 피비린내가 확 퍼지면서 그 오아시스 물속에 있던 시체 조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는 찢어진 손들이 나를 물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 깜짝 놀라서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갑자기 흉측하게 변하면서 너도 그 물 마셨으니까 못 도망가 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야. 난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막 손을 이렇게 막 뿌리치다가 깼어. 눈을 떴더니 내 옆에 친구가 자고 있었고 나는 그 친구한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 야, 나 진짜 대박 무서운 꿈 꿨어. 와, 이거 봐, 식은땀 장난 아니야 하면서 친구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친구가 막 쥐찬타는 듯이 내 손을 막 쳐냈어. 야, 진짜 무서웠다니까. 야, 한 번만 들어봐봐 하면서 친구의 어깨를 잡았는데 그 친구가 내 손을 턱 하고 잡더니 가 하고 중얼거리는 거야. 야, 뭐 가? 뭐라고 한 거 안 들려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 목이 180도로 돌아가는 거야. 나를 보면서 씩 웃는데 그게 친구가 아니라 꿈속에 나왔던 천사 있지. 그 천사가 변한 흉측한 얼굴, 그 얼굴이었어.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것은 기분 나쁘게 씩 웃으면서 내가 말했지 너 못 도망가 난 거의 기어서 방 끝까지 도망쳤고 발로 막 차고 그 친구를 밀어내고 막 이래도 거미처럼 막 기어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꿈이 또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결국 깨어보니까 친구랑 잔 게 아니라 나 혼자 자고 있었던 거였어. 네 번째야. 고등학생 때였어. 겨울이었던 것 같아. 악몽을 꾸고 있었는데 하교하던 길이었거든. 친구들이랑 언덕을 내려가다가 학주가 있는 걸 보고 입고 있던 점퍼나 파카 같은 걸 이렇게 압수당할까봐 내 가방에 다 숨겼어. 다행히 안 걸리고 역 근처까지 왔는데 어떤 친구가 야, 이제 내 점퍼 좀 꺼내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내 가방을 이제 다 같이 열었어. 근데 그 가방 안에 피덩이 아이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 5명이 동시에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그 가방을 놓쳤고 그 놓친 가방에서 그 피덩이 아이가 엄청난 속도로 막 기어서 도망을 치는 거야. 그 순간 잠에서 깼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꿈이었구나. 안도하는 순간 갑자기 가위가 딱 눌리더라고.
근데 가위가 하도 많이 눌렸던 터라 또 가위인가? 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막 이런 이상한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그 기분 나쁜 소리가 내 발밑에서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침대 밑인 줄 알았는데 옷장 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때도 방 전체가 눈에 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옷장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랑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었어.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뭔가가 빠르게 나타났다가 슥 사라졌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옷장에서 천천히 머리를 산발을 하고 풀어헤친 여자가 기어 나오는 거야. 애써 못 본 척을 했는데 그 여자가 어디 갔지? 하면서 옷장, 가방, 방 구석구석을 막 샅샅이 뒤지더라고. 결국 못 찾았는지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그 가방에 있던 애기 엄마 아니야? 네가 가방 열어서 그 애기 도망갔다며. 그 엄마가 애타게 찾으러 온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위 눌림, 이거를 한 번도 안 눌린 사람은 모르더라고. 이 공포와 어떤 그 기분과 느낌. 가위 눌림, 저도 참 많이 눌려본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은 깨어있는데 몸은 못 움직인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를 켜놓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가위가 눌리잖아요. 그럼 그 TV에서 나오는 소리, 내용 다 기억해. 하지만 목소리, 말도 안 나오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뭔가 나를 쫙 바닥으로 누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서 못 움직이는 게 가위거든요. 그때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전 대체적으로 한 1000번을 가위를 눌리면은 한두 번 정도 귀신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몸만 못 움직이는 가위였어요. 여러분들이 눌리는 가위는 어떨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가위 잘 눌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가위가 눌리면은 또 눌리고 또 눌립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가위 눌림을 굉장히 많이 당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가위 눌리는 동안에 아주 무서웠던 이야기만 추려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위 눌림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가위 눌렸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더니 자고 있는 내가 내려다 보이더라.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도요, 이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위 눌림 안 겪어보신 분들은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안 눌리시는 게 제일 베스트. 근데 가위가 눌렸다? 그럼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손끝, 그러니까 심장이랑 가장 먼 곳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안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집중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움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금방 깹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가위 눌림 2편. 고등학생쯤이었나? 내가 우리 동생 방에서 초저녁에 잠들었던 날이 있었어. 사실 내가 이 집에서 처음 가위 눌림을 당했던 것도 바로 이 방이었고, 내 동생도 자기 방에서 자꾸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고 했었거든. 어느 날 내가 그 방에서 자다가 움찔하면서 깼는데 순간 가위에 눌린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위 눌림은 그저 괴롭기만 하고 금방 깨어나곤 했는데, 그 무언가가 나타날 때는 방 안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망했다, 딱 이 생각이 들었지. 그때 내 다리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시선을 딱 돌렸는데 어떤 여자애가 바퀴 달린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머리가 막 길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고, 키가 작은지 다리를 그 허공에 막 대롱대롱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 가위 눌린 상태였으니까 그 의자에 앉아있는 쟤가 나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여자애는 뭔가에 엄청 집중하고 있었어.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세히 봤더니 커다란 가위 같은 걸로 인형의 팔과 다리를 막 자르고 있더라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싶었고 그냥 그만하고 이 방에서 나가줬으면 싶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그 여자애가 어? 하고 짧게 말하더라고.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고개를 살짝씩 흔들면서 인형을 찾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 그 인형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아이가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곧 나랑 눈이 마주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는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 근데 가위에 눌려 있으니까 목소리는 안 나오고 놀래서 숨이 멎을 뻔했지. 눈 쪽이 그냥 뻥 뚫려 있었거든. 눈 뒤쪽까지 다 보일 것처럼. 나중에 자유로 귀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아이 얼굴이랑 너무 겹쳐 보여서 소름이 확 끼쳤어. 그 아이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막 두리번 거리더니 갑자기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난 생각했지. 아, 그냥 저것한테 이 인형을 줘버리고 끝내고 싶다. 근데 진짜 내 옆에서 인형이 휙 하고 날아가더니 그 아이 머리에 탁 맞고 떨어지는 거야. 아, 큰일 났다. 머리를 맞은 그 아이는 빠르게 막 돌아가던 머리를 천천히 딱 멈추더니 무섭고 기분 더럽고 여자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걸걸한지 가래 끓는 아저씨의 목소리처럼 여기 있네? 라고 말하더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다리도 안 닿던 그런 꼬마 아이였는데 갑자기 빠르게 발을 막 놀리면서 나한테 확 달려오는 거야. 비명은 못 지르고 막 속으로만 으악 하고 온몸에 힘을 주니까 그제야 가위가 풀렸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엔 할머니밖에 없었고 식은땀이 범벅이 된 채로 가위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지. 두 번째야. 이건 같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 눌린 이야기야. 나는 평소에도 얼굴을 책상에 대고 자면은 가위에 자주 눌렸거든. 그날도 체육대회 시즌이라서 연습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엎드려서 자는데 또 가위에 눌린 거야. 근데 또 교실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였고 친구들은 수업을 듣거나 수다를 떨거나 자기 할 일을 막 하고 있었어. 그때 앞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야. 마치 다른 반에서 심부름을 온 애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 전학생이라서 교복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귀신이라는 생각은 그 순간에도 그냥 1도 안 들었거든. 근데 이상한 게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여자애가 들어온 걸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다들 평소처럼 수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 나는 뭐지 싶어서 계속 그 아이를 쳐다봤어.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하는 거를 보기도 하고 교실을 천천히 돌아보기도 하더니 교탁을 두세 번 두드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위에 휙 올라앉대? 근데 이상하게 그 긴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어.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 머리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어. 느낌이 아니었고 정말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던 거야. 뭔가 신난 듯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실을 막 둘러보는데 자꾸 발밑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보기가 싫었어. 절대 발밑을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근데 가위 눌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시선은 엎드린 채로 자연스럽게 밑을 향했고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지. 교실 바닥 전체가 머리카락으로 쫙 덮여 있었어. 그리고 그 머리카락 위로는 듬성듬성 머리가 뽑힌 사람들의 머리. 그러니까 머리만 둥둥 떠 있는 거야. 물 위에 머리가 막 둥둥 떠 있는 느낌처럼. 발등을 간지럽히는 그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감촉.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옆에서 들려오던 소리.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뜯는 그 이상한 소리였어. 그러다가 같은 반 아이가 뭔가를 뚝 떨어뜨리면서 쾅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내가 가위에서 깨어났어. 근데 그 자세 그대로 눈물만 계속 주룩주룩 흐르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대체 그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머리카락 자라는 거, 그 일본에 있는 인형 그것도 계속 머리카락이 자란다면서. 근데 이제 가위 눌림에서 귀신이 나타났고 자기는 보이는데 내 친구들 선생님은 이 여자애를 못 보는 거야. 근데 그 여자애가 교탁을 한번 뚝뚝 두들기더니 그 위에 폴짝 앉아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여러 개의 사람 머리카락 위에 둥둥 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여자애 귀신이 그 사람의 머리를 수집해가지고 머리카락을 뜯고 있었나 봐. 사연의 주인공 가위 눌렸을 때 그 귓가 옆에서 사람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뜯는 소리가 들렸댔잖아요. 드드득 드드득. 이거는 탈모겔에서 가장 무서워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진짜 무섭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벗겨지셔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자아이 귀신, 대체 왜 사람의 머리카락을 두둑두둑 뽑았을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위눌림 1편과 2편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시리즈물인데 같은 시리즈로 달려볼 거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나 1편. 나는 가끔 귀신을 봐. 이게 우리 집 쪽, 특히 어머니 쪽 유전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어릴 때 새들어 살던 집이 무당집이었거든.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기운을 받은 걸지도 모르겠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꿈에서 미래가 가끔씩 보인대.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게 의외로 잘 맞아. 그래서 지금은 나도 엄마의 말은 거의 믿고 있어. 이건 내가 고3 때 겪은 일이야. 일요일 아침이었고 눈을 떠보니까 대충 6시쯤 되더라고. 좀 더 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주방으로 갔지. 마침 햄버거가 하나 있어서 그걸 먹고 다시 잠을 청했어. 근데 반쯤 꿈 같은 상태에서 내가 누워있는데 내 몸 위로 누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니 컴퓨터 책상 쪽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책상 의자에 앉는 것 같았어.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진짜 좁은 주택이었어. 잠금 장치도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고 부모님이 출근하실 때는 집 문을 그냥 열어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내가 자고 있어도 그냥 들어와서 콘솔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내가 깰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 그래서 그날도 그냥 친구가 왔구나 했던 거지. 우리 집 구조는 대략 이랬어. 방문, 내가 자는 곳, 컴퓨터, TV. 좁은 주택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정말 중요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 살게 된 건 이 집에서 만난 또 다른 귀신 때문이 아닐까 싶어. 이 집의 터가 진짜 안 좋았어. 비슷한 구조의 주택이 근처에 4채가 있었고 거기에 8가구가 살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집 빼고는 전부 강도, 살인, 이혼, 살자 막 등등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터져서 결국 다 나갔어. 우리 집만 멀쩡했지.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다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떤 남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앉아 있었어. 근데 의자가 아니라 책상 위였고 뭔가 떠 있는 느낌이 들었지. 그리고 그건 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제 눈치챘어? 감이 좀 둔하네. 그것에 입은 안 움직였는데 그 말이 귀가 아닌 머릿속으로 들려왔어. 나가봐. 움직여봐.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어때? 재밌어? 그거는 그렇게 나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 얼굴은 안 보이고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이 정말 무서웠어. 나는 간신히 일어나서 문 쪽으로 기어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날 보고 있었지.
옆방에 있는 동생을 깨우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입도 안 열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다시 원점이었어. 난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던 거야. 뭐지? 다시 필사적으로 기어갔지? 근데 또다시 침대 위.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정말 멘탈이 다 털리는 느낌이었어. 그건 또 나한테 말했어. 더 해봐. 생각처럼 안 되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마 내 영혼,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문고리를 잡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고 그 남자가 책상에서 내려와서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이었어. 웃으면서 아주 소름 끼치게.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직감처럼 확 꽂혔지. 근데 그때 우리 집안에서 자주 봤었던 또 다른 귀신, 그러니까 여자아이 귀신이 그 남자를 확 밀쳐내더라고. 그 순간 눈이 확 떠졌어. 밖은 환했고 시계를 보니까 오후 2시. 나는 벌떡 일어나서 동생한테 왜 아직도 나 안 깨웠냐고 막 화를 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동생한테 화를 냈는진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뭔가 너무 야속하고 동생한테 서운했거든. 동생이 말하더라고. 방금 전에 깨웠는데 형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계속 혼자 중얼중얼 거렸다고. 그리고 자기도 방금 일어났대.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 엄마가 퇴근하고 오셔서 내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 근데 엄마 표정이 막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낮에 내가 전화했을 때 전화 너 잘만 받았으면서 그 무슨 말이야? 전화요? 몇 시에요? 몇 시긴 몇 시야? 12시. 아니 친구랑 게임하고 있었다며. 난 할 말이 없었어. 그날 친구는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난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었어. 그 후에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더니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고3이라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하지. 근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니까 갑자기 또 무서워지네.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이 집에서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귀신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 귀신,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 위에 둥둥 떠있던 이 남자 귀신은 악령인 것 같아. 근데 이 악령을 밀쳐냈던 여자 꼬마의 귀신은 좀 우호적인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후반 부분에 좀 나오니까 유념하면서 들어보시면은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님들 특 귀신 얘기 절대 안 믿어줌. 엄마 나 가위 눌려서 귀신이 문틈에서 보고 있었어. 그거 너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엄마 나 요즘에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너 그거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엄마 너 그거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엄마 나 말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이유가 너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나 2편. 내가 처음으로 귀신을 봤던 기억이 있어.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추억 같은 기억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 추석이었고 친할머니 댁에 갔을 때야. 그날 밤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할머니랑 나 둘이서 시골 오솔길을 걷고 있었어. 가로등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달빛 하나에 의지해서 걷는 그런 길이었지.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오솔길이었어. 그 길을 왜 둘이서 걷고 있었는진 아직도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걷고 있었어. 그때 우리 할머니 집은 시종 마을이라 사촌, 육촌, 팔촌까지 다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거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할머니는 동네 사람을 거의 전부를 다 알고 계셨다고 봐야지. 근데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었어. 집으로 된 모자를 쓰고
조선시대 일꾼들이 입었을 것 같은 흰색 옷을 입고 등에는 지게를 메고 있었지. 지게 위에는 거적이 하나 말려 있었어. 뭔가를 덮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진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 아저씨가 천천히 차박차박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느낌이 되게 섬뜩했어. 길이 워낙 좁아서 나는 슬쩍 뒤로 피하면서 그 아저씨를 지나가게 했지.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살짝 봤는데 눈이 감겨 있는 거야. 정확히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야. 눈을 감고 있었는지 없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 그렇게 그 사람은 우리를 지나쳐서 우리의 뒤쪽으로 걸어갔고 우리는 또 몇 걸음 정도 걸었어.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 아, 미안하네. 어린 동자한테 못 볼 걸 보였네. 이런 목소리였는데 확실히 누가 내 뒤에서 외쳤다면 그 좁은 길에서 할머니도 들었겠지? 근데 할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아까 그 아저씨가 한 말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지?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직선 길이었거든? 아무리 멀어졌어도 그 사람 그림자 정도는 보여야 하는데 그 긴 직선 길 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었지. 집에 도착한 다음에 할머니랑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거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 오솔길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등에 있던 지게 위에 그 거적이 굉장히 컸거든. 그 사람이 지나가려면 할머니가 비켜야 했을 텐데 내 기억엔 내가 할머니 뒤로 피했거든.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콩하고 소금을 막 들고 와서는 내 머리에 툭툭 뿌리고 문 앞에도 소금을 막 뿌리셨어. 그리고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마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누가 죽었는지 뭐 그런 건 전혀 몰랐지. 관심도 없었고 그 일이 나한테 스펙타클하게 다가왔던 건 아니었지만 살면서 귀신을 처음 본 기억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 내가 겪은 귀신들은 대부분 공포스럽게 다가온 것보다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거나 말을 걸려고 하는 느낌이 많았어.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재미있었다거나 더 궁금하다 싶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살았던 귀신 나오는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게. 그 집은 진짜 할 이야기가 많거든.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솔길에서 마주쳤던 이 정체 모를 아저씨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지게는 뭐였을까? 제가 유추해 보건대 저승사자 같은 느낌의 뭔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지게에는 사람 시체 혹은 저승사자가 인도하는 영혼이 들려있지 않았었을까? 그 거적이라고 왜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놓은 거를 말하잖아요. 지게에 아마 사람 시체 혹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지고 가는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사연의 주인공은 분명하게 봤지만 그리고 목소리까지 들었지만 같이 갔던 할머니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뭐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검정색 그 도포에 검정색 갓,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 아마 다른 종류의 저승사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맞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체 모를 아저씨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나 3편.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건 6학년이 아니라 5학년 때였던 것 같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은 드디어 새방에서 탈출해서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 그 전엔 무당 아주머니가 살던 집 새방에서 살았는데 그 새방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방감이 있었어. 이사를 가려던 집을 두고 새방 아주머니나 근처에 살던 할머니가 다들 말렸었어. 그 집은 좀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셨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걸 전혀 안 믿으셨어. 그냥 살면 되죠. 한마디로 밀어붙이셨지. 어머니도 새빵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아무 데든 좋다고 하셨고, 사실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잡아두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이사를 간 집은 2층짜리 양옥 같은 건물 구조였는데 옥상은 있었지만 올라가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갈 방법은 없었던 그런 구조였지. 참고로 이 집을 포함해서 똑같은 구조로 지어진 집이 4채가 있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집 빼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 이혼, 살자, 강도, 살인. 심지어 우리 집도 그때부터 서서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거든. 특히 우리 아버지. 원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건실한 분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람이 좀 변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 집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 근데 뭐 계속 생각해봤자 가정이었지.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한 여자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귀신이었지.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엔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스스로 기억해서 지운 걸지도 모르겠어.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해가 슬슬 저물길래 집에 돌아왔어. 붉은 석양이 쫙 깔리는 그런 가을 느낌의 오후 6시쯤? 그날은 진짜 단순히 석양이 아니라 눈 앞 전체가 빨갛게 물든 느낌이었어. 무슨 필터 씌운 것처럼 너무 빨갰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날에는 귀신을 자주 보더라고. 집에 들어와서 씻으려고 세면장에 들어갔어. 만화를 보려고 빨리 씻으려던 찰나였지. 세면장 창문은 어른 한 명이 충분히 빠져나갈 만큼 큰 창이었어. 우리 엄마는 평소에 창문 여는 걸 좋아하셔서 그날도 그냥 창문이 열려 있었고, 난 아무 생각 없이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등골이 싸해지는 거야. 느낌이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창문 위쪽을 딱 봤는데 거기에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가 창문 위쪽을 잡고 거꾸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 날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창문 밖을 내다볼 때처럼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포즈인데 그게 거꾸로였던 거야.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거긴 2층이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없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구조였단 말이야. 그 애는 나랑 눈이 마주치더니 살짝 웃는 표정이었고 몇 초간 서로 눈을 마주치다가 머리 위쪽으로 쑥 하고 사라졌어. 그때 들려온 목소리. 친구 생겼다. 되게 맑고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 근데 그 순간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 그 아이의 긴 생머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솟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상이면 거꾸로 있어도 머리카락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머리카락이 거꾸로 있었는데 위로 향했던 거지.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렀던 거야. 그래서 더 확신했지. 아, 귀신이었구나. 나는 그대로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갔어.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혼나고 막 손목에 염주도 차야 했었지. 그날 이후 나한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었어. 어디를 가든 창문은 꼭 닫는다. 요즘은 덜한데 한때는 병적으로 집착했어. 특히 화장실 창문은 무조건 닫았지. 그 이후로 그 여자애는 계속 그 집에서 나왔어. 내가 자고 있을 때 방 맞은편에 서 있기도 하고 꿈에서도 자주 나왔고 방 창문 밖 대문 앞에 쪼그려고 앉아있는 모습도 봤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본다는 거, 표정 없는 하얀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 그 특유의 서늘함,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그 찬 기운, 심장마비가 안 온 게 다행일 정도야. 그 애는 사투리가 심했어. 항상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 옷은 또렷하게 보였어. 한 번은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부처님 막 속으로 다 불렀지. 어머니가 부적을 붙여놓고 손목에 염주를 차고 난 다음엔 어느 정도는 안 보이더라. 근데 신기한 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꼭 보였어. 그 여자아이가 악령이 붙은 날, 가족 중 누가 아프려는 날, 그때마다 꼭 나타나는 거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사 며칠 전에 이사 간다는 걸 먼저 말해줬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 관련된 일들도 진짜 기가 막히게 맞췄어. 생각해보면 그 집 터가 원래 안 좋은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여자애는 내가 처음 그 집을 왔을 때 또래였고, 어쩌면 그래서 그 여자애는 날 지켜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괜히 울컥해지곤 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전편에서 나왔던 그 꼬마 여자아이 귀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터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컴퓨터 책상 위에 둥둥 떠 있었던 남자 악령, 그리고 그 남자 악령을 밀어쳐서 사연의 주인공을 구해줬던 영혼의 정체가 바로 여기서 나왔죠.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마주했던 꼬마 여자아이 귀신. 근데 얘는 사연의 주인공을 막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죽었나 봐. 그래서 친구가 생겼다는 그 즐거운 마음이 더 했나 봐.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미리 귀뜸도 해주고. 다만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 지게 쓴 귀신이었고 이거는 다음이었겠지만, 그러니까 귀신이 익숙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중력을 거슬러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막 하늘에 떠 있고 이런데 그게 적응이 되겠어요? 아무튼 너무 무서웠지만 꼬마 아이 여자 귀신은 사연의 주인공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존재였다. 물론 악령들도 많지만 이렇게 우호적인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승천을 아직 못했을까?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우호적이고 그런 귀신들은 빨리 승천해가지고 천국을 가던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환생을 하던가 하는 게 좋지, 왜 여기서 이승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있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우호적인 귀신을 만나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전 제가 봤던 귀신들은 우호적인 귀신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다 저를 괴롭히거나 우리 가족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귀신만 봤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귀신이 있다는 게 조금 믿기 어렵긴 해.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적인 귀신이 있으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친해지는 게 좋을까? 그건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나 4편.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무섭다고 느꼈던 순간은 딱 3번 있었어. 하나는 고3 때 이야기, 하나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방학 때 알바하러 다른 지역에 갔다가 있었던 일이야. 그 외에 다른 귀신 만남은 그냥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았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 3번 중에서 군 전역 후에 겪었던 친구 여동생 관련 얘기를 해줄게. 군대에서 온갖 괴상한 걸 다 겪고 나오다 보니까 나도 나름 영적인 면역력 같은 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이제 웬만한 건 다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스스로 담력도 생겼다고 착각하고 있었지. 전역 후 여름방학이었어.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 집이 금요일 저녁부터 비는데 우리끼리 시골 바닷가 별장에서 불금을 보내자고 콜! 외치고 친구 A랑 같이 내 차를 타고 금요일 저녁 8시쯤 출발했어. 기억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2시간쯤 걸리는 시골 국도였고 붕 뜬 기분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 30분쯤 지나니까 서서히 정신이 몽롱해지더라. 그렇게 말없이 도로를 달리던 중 우연히 그날 같이 가지 못한 친구 B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 시간은 대충 밤 9시쯤이었고 시골이라서 막 어두컴컴했지. 근데 희한하게 그쪽 집만 유난히 밝은 거야.
특히 눈에 띄었던 건 B의 여동생이 시골집 마루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던 모습이었지. B는 안 보였고 그 여동생만 또렷하게 보였어. 심지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까지 정확히 보일 정도였어. 꽤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동생은 파란색 짧은 청바지에 면티, 그리고 맨발, 그리고 긴 생머리였지. 아직도 그 장면은 눈에 선해. 우린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 친구 B네 집안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고 여동생도 익숙한 얼굴이었어. 최근엔 병원 신세를 자주 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난 무심코 말했지. 저기 B네 여동생 앉아있다. A도 건성으로 대답했어. 봤어? 우린 둘 다 그때는 뭔가 멍했던 상태라 딱히 신경을 안 썼지. 근데 10분쯤 지났나? 갑자기 뭔가 등골을 타고 막 스르르 싹 느낌이 전해지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그 위화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그리고 그 찰나 조수석에 앉아있던 A가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로 나한테 말했어. 야, 나 분명 며칠 전에 걔 죽었다는 얘기 들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아씨 구라치지 마. 야 방금 앉아있었잖아. 너도 같이 봤지? 몸이 좀 안 좋아도 그렇지. 왜 사람 죽었다고 얘기를 함부로 해? 너가 어디서 잘못 들은 거겠지. 그렇게 말했는데 A가 갑자기 막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니 전화를 끊고 말하더라고. 야, 내 말 맞잖아. 걔 엊그제 죽었대. 그 위화감, 그때 그 감각이 귀신을 봤을 때 느껴지는 정확한 그 느낌이었어. 우린 서로 말도 없이 눈빛만 주고받고 그 상태로 시골길을 한 120, 140으로 밟아가지고 막 달렸어. 진짜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이었지. 다행히 백미러를 계속 봤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도 없었고 뒷좌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도 없더라고. 우리가 꿈꾸던 불금은 개뿔. 그날 밤 친구 집 방 안에서 우리 둘이 친구 B의 여동생 얘기만 계속했어. 다른 친구는 막 호웃음만 치고 야 내일 날 밝으면 같이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니네들이 본 게 정확히 맞는 건지 이러고 그냥 같이 술 마시고 일찍 자지도 못하고 막 뒤척거렸지. 다음날 우린 친구 B네 집 쪽으로 갔어. 그리고 기가 막혔어. B네 집 도로에서는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그날 우리가 봤다고 확신했던 그 마당도 그 마루도 실제로는 나무랑 벽에 다 가려져 있어서 절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위치였던 거야. 그 자리에서 우린 멍하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야, 그 여동생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 혹은 아직 49제가 끝나지 않아서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마당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무슨 이유였든 간에 그날 본 그 모습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귀여운 여동생의 삼가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귀신의 특징이 하나 또 나오죠. 절대 보일 리가 없는 거리 혹은 절대 보일 리가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너무 또렷하게 선명하게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연의 주인공과 친구 A가 동시에 봤던 그 모습, 마당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살랑살랑 맨발로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보였던 거야. 아주 높은 확률로 귀신이었겠죠. 왜냐면 엊그제 이미 죽었으니까.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였던 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49제가 안 끝나서 집 마당을 서성거렸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오빠 친구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싶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49제가 안 끝나서 머물던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49제인가? 뭐 제목이 그랬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과연
내가 죽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 드라마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눈물이 3명인가? 몇 명한테서 못 받으면은 이게 49일이었어요 그 제목이? 그거 있었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못 가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넘을까? 여러분들은 많으세요? 나는 간당간당하는 것 같아. 그치 디오라? 가족 제외하고 3명이었던 것 같아. 전 1명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나 5편.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웬만한 귀신이나 이상한 일에는 무서움을 잘 못 느껴. 그동안 내 주위에 이상한 일도 많았고 귀신이든 뭐든 많이 겪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 것도 많았거든. 근데 이번 일은 진짜로 무서웠어. 살면서 단 3번 있었던 진심으로 무서웠던 순간 중에 하나였고 내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야. 난 어느 전방 예비사단에서 근무 중이었고 그 일은 내가 병장 초였던 11월쯤이었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 그 부대는 간부 수가 좀 부족해서 병장들이 당직 사관을 서는 경우가 있었어. 우리 중대는 병장 숫자도 적었고 내 위에 있던 몇몇 고참은 다른 데서 전입을 온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서게 된 거였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었어.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사제 감기약을 하나 먹고 다시 누웠어. 근데 다시 잠이 들고 나서 이상한 말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 이 새끼 저녁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하자. 어차피 좋은 거 많으니까. 누군가가 내 머리맡에서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였어.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 상황이 보이는 듯한 일종의 가위 눌림 상태였지. 그 둘의 목소리, 이게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 특유의 중성적인 목소리였어. 그 둘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부대에서도 나름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할 리가 없었거든.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입에선 말이 안 나오고 대신 생각으로 말을 걸었어. 방금 그거 무슨 말이야? 라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씩 웃는 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보인 건 없는데 기분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확 와닿았지. 내일 새벽 되면 알게 될 거야. 집에 가서 어머니나 보고 와. 그 말이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이었어. 기분이 너무 찜찜했지. 그날 밤 내가 당직 사관을 서게 됐어.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자면 군대의 당직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는 역할이야. 보통은 간부들이 서지만 그때 간부 수가 적어서 병장이 당직 사관을 서는 상황이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로 돌아와서 새벽 2시쯤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 근데 아침에 들었던 그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 그 시간은 내가 중대 순찰을 도는 시간이었고 다른 중대의 당직 사병이 우리 중대로 와서 나랑 같이 순찰을 돌게 됐어. 우린 철망 쪽으로 가면서 일명 패 돌리기를 하고 있었어. 패를 지정된 곳마다 돌면서 도는 루틴 같은 뭐 그런 거야. 이제 탄약고 쪽 운동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였어. 깜깜한 밤에 주변은 거의 안 보이는데 그곳만 유독 하얗게 밝은 느낌.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 같았어. 딱 봐도 느낌이 이상했지. 저기요, 저거 보여요? 같이 있던 당직 사병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 에? 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맞았던 거지. 나만 본 거면 귀신이 맞았던 거야.
게다가 손짓을 하고 있었어.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구나. 순간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나는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어갔어. 내가 왜 뛰어갔는진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는 내가 가야만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 뒤에서 당직사병이 어디 가세요? 하면서 따라왔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운동장 농구 골대 근처에서 멈췄는데 우린 거기서 시체를 봤어. 검은색 활동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목을 매단 채로 농구 골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또 들렸어. 아침에 들었던 그 중성적인 두 명의 목소리 있잖아. 네 말대로 또 왔네. 이번엔 어디다 매달지? 야, 왼쪽에는 우리가 못 매달 것 같은데, 야, 오른쪽으로 매달자.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 나는 당직사병한테 본능적으로 소리쳤어. 아저씨, 빨리 도망가! 빨리 사람 좀 불러와요! 내가 왜 반말을 했는진 모르겠어. 그냥 이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 사람이 뛰어가는 걸 본 다음에도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지. 그리고 난 그 시체를 계속 바라봤어.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어. 농구 골대 위에 군인 하나가 앉아 있었고 그 시체 뒤쪽에 한 여자 귀신이 그 병사의 목을 막 조르고 있었어. 그 여자 귀신은 나를 보고 있었어. 눈이 있었던 자리는 그냥 검게 파여 있었어. 검고 깊게. 그리고 그 매달려 있던 병사의 바지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그 냄새도 잊을 수가 없어. 잠시 후 대대 저녁에 불이 막 다다다닥 켜지고 당직 사령 막 간부들이 우르르 몰려왔지. 그제서야 굳어있던 내 몸이 풀렸고 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 그 병사의 사적인 사정이나 정황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 고인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 쓰는 지금도 소름이 막 돋아서 더는 깊이 쓰기가 좀 힘들어. 아무튼 나는 최초 발견자로 헌병대 조사를 받고 대대장님한테 위로 포상 휴가를 받았어. 잠도 못 자고 귀에서 계속 울리는 그 소리,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 장면들 때문에 내가 겪은 일이 부대에 막 전부 막 소문이 퍼졌지. 집에 와선 술만 미친 듯이 마셨어. 잠을 자고 싶어도 눈을 감으면 그냥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 복귀하는 날 현장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 그때도 쳐다보질 못했어. 혹시 지금도 그 귀신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하고 있을까봐. 그 일 이후 주변 사람들이 뭐 본 거 없냐고 나한테 자꾸 물었는데 나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절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딱 한 번 저녁 며칠 전쯤에 내가 대대 주임 원사님께 이야기를 해드렸어. 그 장소에서 귀신을 봤었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원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쪽이 원래 살자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고 예전부터 귀신이 막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대.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은 10년 전 그 부대의 간부 하나, 그리고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우던 중대장의 부인, 그러니까 이 두 명이었어. 내가 본 귀신 이 두 명이었을까?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이 가끔 나. 그 병사가 지금은 그 골대에 매달려서 손짓을 하고 있진 않을까. 눈을 감을 때마다 무서워서 그냥 질끔 감아버리곤 해. 다음은 또 누가 죽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사연의 주인공이 가장 무서웠던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였고요. 귀신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그게 있나봐. 중성적인 목소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그런 목소리. 악령이 되면은 그렇게 변하나? 목소리가? 지금 보니까 뭐 우호적인 귀신이 절대 아니죠. 손짓을 하고 목을 매달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약간 악령들은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그게 나만 죽었다는 그 억울함에서 그런 건진 잘 몰라도 죽이는 게 즐거운가? 아니면 죽이면 뭐 좋은 게 있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도 그랬죠. 사연의 주인공은 기가 좀 세 보였기 때문에 얘는 목을 못 매달 것 같아, 제 오른쪽에 있는 애로 하자. 그리고 이미 그 검은색 활동복을 입고 농구 골대에서 목을 매달고 살자를 한 사람은 아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악령들한테 감화가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사가 목을 매달고 살자를 했는데 그 몸에서 뭔가가 툭툭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냄새를 잊을 수가 없다. 목을 매달고 살자를 했기 때문에 배변, 숙변, 막 그 몸속에 있던 모든 게 다 흘러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나 6편. 이번 이야기는 내가 군 전역을 하고 여름방학 때 단기 알바로 한 3달 정도 군산에 내려갔을 때 겪은 일이야. 언제나 그렇듯이 이거 실화야. 군산은 전라북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때 나는 한 공장에서 보안 알바를 했었어. 기본적인 업무는 공장 정문이나 초소를 지키는 거였고 야간에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공장 안을 순찰하는 일이 있었지. 군대 느낌 나는 생활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었지만 사람들이 다 친절해서 의외로 재밌게 지냈어. 사실 이 보안 일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2달만 하고 갈 생각이었거든. 근데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결국 한 달을 더 있게 됐어. 하나 망설여졌던 건 바닷가 근처라는 위치 때문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공장 안을 순찰하는 중이었는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공장 안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흐릿하게 실루엣 정도였고 숫자도 몇 안 돼서 바닷가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였거든. 근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그 숫자가 막 많아지는 거야.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태풍이 몰아치고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존재들의 모습이 너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지. 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여자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 무서워서 순찰을 나가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야 됐어. 아이는 울면서 엄마 어딨어요? 하고 할머니는 길이 어딘 줄 알아? 라고 묻고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속도로 똑같이 따라오면서 얘기 좀 해. 하고 말했어. 이게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었어. 귀로. 내 머릿속에 바로 막 팍팍 꽂히는 느낌이었지. 약간 텔레파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 아, 붙었구나. 딱 그 느낌이었지.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냥 식당 가서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지.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됐어. 첫 번째는 내가 평생을 배가 아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엄청난 거야. 병원까지 실려갔어. 다행히 수술은 안 했지만 상당히 심한 통증이었지. 두 번째는 다음날 아침 7시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전날까지 멀쩡했던 도로 한 부분이 꺼져 있는 거야, 밑으로. 그 부분을 지나자 차가 쿵 하고 튀었고 도착할 쯤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차가. 차에 동료들이 타고 있어서 다행히 엔진 브레이크랑 사이드 브레이크 막 외쳐가지고 그걸 써서 겨우 멈췄지. 동료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어. 숙소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온몸에 털이 막 바짝바짝 서는 느낌이 들었어. 눈을 떠보니까 귀신 5명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었고 하나는 내 배 위에 서 있었어. 그 귀신은 머리가 막 산발이고 머리카락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여자였어. 그러더니 말을 하더라고. 얘는 아직 지켜보자. 얘는 아직 지켜봐야 돼. 그러면서 내 배 위에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야.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귀신들은 사라져 있었지. 다음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거였지. 야,
너 몸이 안 좋으니까 헛것이 보이지. 너 술 좀 작작 처먹어.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야. 그 다음날은 일요일 근무였는데 보안팀은 일요일도 출근을 하긴 하거든. 근데 입출고가 없어서 할 일이 거의 없었어. 그날은 내가 바닷가 쪽 초소에 혼자 배치됐어. 그 초소는 공장 부지의 끝이라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그냥 정말로 혼자야. 점심을 먹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 쪽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사복 차림의 여자였는데 공장 부지에서 그게 흔한 광경은 아니라서 나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지.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졸음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거야. 그때 직감했지. 백일몽이구나. 항상 그런 느낌이 오면 현실과 너무 비슷한 꿈을 꾸게 되거든.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초소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어. 내가 자고 있는데도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 서구적인 몸매, 긴 생머리, 장신구도 또렷하게 보였는데 이상하게 얼굴만 흐릿했어. 그 여자가 초소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 등 뒤에 서서 어깨를 막 조물조물 주물러줬어.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거나 나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지.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어. 이제 빨리 가야겠네요. 그만해요. 징조는 다 봤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지. 그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고 난 바로 팀장님께 말했어. 이 일 그만두겠다고. 팀장님은 그럼 후임이 올 때까지만 2-3일만 더 있어달라고 하셨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지. 그날 밤 또 같은 상태로 가위에 눌렸어. 근데 이번엔 귀신이 한 명 줄었더라고. 그 순간 내 배 위에 있는 귀신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 명은 쥐포, 한 명은 뜀뛰기, 한 명은 잠수. 그리고는 넌 나야. 사랑해. 이러더니 그 귀신의 머리가 내 얼굴 앞으로 쑥 하고 내려오는 거야. 몸은 서 있는데 머리만, 목이 쭉 늘어져서 내 얼굴 앞까지. 머리카락 사이로 씩 웃는 입이 보였고 그 입에서 침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내 얼굴에 떨어졌어.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마음속으로 외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귀신의 머리가 다시 위로 쓱 올라가더니 내 배 위에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그 고통까지 느껴졌어. 죽어서 나랑 같이 있자. 너 죽어서 나랑 같이 있자. 그렇게 난 깨어났고 하염없이 울었어. 그리고 끝도 없는 구역질이 막 올라와서 으악! 수분간 그냥 화장실에서 계속 토를 했지. 그날 저녁 공장에 출근했을 때 사건이 터졌어. 내 또래였던 협력업체 근무자가 25톤 트럭에 깔린 거야. 압살을 당했어. 그날 귀신이 내 배 위를 뛰면서 말했던 쥐포가 아마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 무서워서 다른 초소로 배치해달라고 말을 했고 다행히 나는 정문 쪽으로 배치가 되었어. 새벽 2시 비가 샥 억수로 쏟아졌어. 그때는 3명이 밀어내기 형식으로 순찰을 도는 구조였어. 정문에서 1초소, 2초소, 후문, 협력업체 초소, 정문.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는 2초소까지 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은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초소 안에서 우의를 벗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표정이 막 굳어지면서 우의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서 나한테 묻더라고. 팀장님은? 네? 저 혼자인데요? 그 선배는 내 바로 뒤에 우의를 입은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팀장님인 줄 알았대. 나는 귀신이랑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지. 그 후로 차로만 순찰을 돌게 됐고 2초소에 있는 동안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 멀리서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대가 왔고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 날이 밝았을 때 마지막 협력업체 초소에 있었어. 그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
바다 쪽에서 천천히 걸어왔고 이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이었지. 초소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창문 너머로 말했어.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하시게 됐네요.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외지인이라서 되게 껄끄러웠거든요. 다음에 군산 오게 되면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몸 건강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온몸이 굳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천천히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눈을 떴어. 백일몽이었지. 안도하는 그 순간 밖에서 문을 쾅! 초소가 진짜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아침이었고 공장 안으로 흰 천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내 귀에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는 거야.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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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오후 신입 인원이 들어와서 나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됐어. 짐을 정리하고 인사하러 갔을 때 공장 안은 또 정신없는 상태였어. 2층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로 40대 근로자 1명이랑 용광로에 빠진 근로자 1명, 총 2명이 사망을 했어. TV 방송국에서도 오고 공장은 멈췄고 보안팀은 막 비상이었지. 나는 인사만 간신히 하고 차를 타고 빠르게 공장을 떠났어. 근데 마지막에 정문 초소 바깥을 보는데 수십 명의 귀신들이 붉은 피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아름다운 여자 귀신이 피눈물을 막 흘리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가. 빨리 가. 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그 후로 6명이 더 죽었고 결국 큰 굿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번 이야기는 진짜 기묘하면서도 섬뜩하면서도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죠? 귀신들이 진짜 많대요. 내가 괜히 밤바다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밤바다를 보면 뭐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많은 무당들, 귀신 보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다 그 물에서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있대요. 너무 무서워. 나 그래서 바닷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바닷가에서 나왔다가 바닷가로 사라진 그 여자 귀신은 이 사연의 주인공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귀신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악령들 사이에서 도와줬던 거 아닐까. 빨리 여기를 가. 하지만 사연의 주인공 배 위에서 막 뛰고 있었던 그 머리가 산발에 발목까지 머리카락이 긴 그거는 악령이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웠죠. 한 명은 쥐포, 한 명은 뭐. 근데 쥐포라고 표현했던 게 정말 여기 일하던 사람이 25톤 차에 깔려서 죽은 거야. 쥐포처럼 돼가지고. 거기 어떤 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선박 사고가 있었나?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악령이 돼가지고 머무르고 있던 걸까? 무섭다 진짜. 난 바다 좋아하는데, 저도 바다 좋아하는데 밤바다를 무서워해요. 저는. 그러니까 산이랑 바다 어느 걸 고를래 하면 전 무조건 바다를 고르는데 밤바다는 너무 무서워. 보기만 해도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공포증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늘 있죠. 하늘을 잘 못 보겠어. 이건 나만 있는 공포증인가? 하늘을 보면은 빨려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늘을 보겠는데 그냥 하늘을 못 보겠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공포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심해 공포증 같은 건가요? 심해 공포증도 있어요. 맞아, 심해 공포증도 있고 비슷하죠. 한강도 밤에 보면 무서워요. 맞아요, 밤에 보는 물이 전 무서워요. 그러고 보면 나는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을까? 난 왜 공포증도 없나? 공포증 없는 게 좋죠. 평범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맨홀 위를 못 밟습니다. 그런 공포증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맨홀 그 있잖아요. 그 막 줄줄줄 있는 거 거기 위로 안 다니는 게 좋대요.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난대. 계곡 수박은 좋은데 모기가 난 싫어. 근데 이번 여름에 모기가 많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모기도 질렸나? 오늘 슬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두찌 여러분들
공주님, 왕자님 잘 자요. 이거 하면 가림님 진짜 싫어하는데.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